지난 주말에는 정말 온 국민이 일어나서 손뼉을 치면서 환호하는 그런 뉴스가 밤늦게 11시 넘어간 시간에 있었죠.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갱도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9일 만에 작업 조장 박정하 62세 그리고 보조 작업자 박창근 56세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. 오늘 아침에 거의 모든 신문들이 아주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고 톱으로 다룬 뉴스도 아주 많고 그렇더군요. 그 이제 톱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살아나게 됐는지, 이 매몰갱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했으며 매몰갱도에 갇힌 사람들은 9일 동안 어떻게 생명을 연장을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관한 소상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갱도 안에 갇힌 사람들은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정리를 잘 해놨던데요. 이 세 가지를 지켰다. 하나는 저체온에 걸리지 않도록. 그러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. 이 갱도 안에 갇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갱도 안에 평균 기온이 약 14도쯤 된다고 그러는데요. 이렇게 옷 잘 차려 입고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고 몇 시간 만에 다시 따뜻한 곳으로 오고 이럴 때는 14도 괜찮은 온도지요. 그런데 몇 날 며칠을 14도로 계속 있으면 저초온증에 걸리는 겁니다. 저초온증에 걸리면 실신을 하게 되고 기력을 쓸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이런 건데요. 바다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닷물이 가령 15도쯤 되는 바닷물이 있다. 거기 장시간 동안 빠져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 저체온증에 관한 대비,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물을 확보해야 된다. 물 아니면 거기에 그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간단한 어떤 음식, 영양소. 이번에는 이제 커피 믹스를 가지고 커피 믹스가 어떻게 그게 식사 대용이 되겠어요. 그렇지만은 입속에 아무것도 안 넣는 것보다는 커피 믹스가 보면은 커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우유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른바 다방 커피. 그러니까 커피 믹스에 우유 성분이 들어있는 게 어쩌면 영양소 공급에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그런 역할을 했고, 그나마 사흘 나흘째 다 떨어졌다고 하던데요. 이제 그런 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드시 살아나가겠다는 의지. 이제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요? 참 기가 막힌 뉴스인데요. 이런 생각을 11시 경과일쇼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. 결국은 전쟁터에서 고립된 병사, 그러니까 후방 지원이 끊겨버렸다든지 또는 포위가 돼 있다든지, 그래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우리 군 병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결국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는 반드시 후방 증원군이 오리라는 믿음,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국가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믿음, 우리를 잊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. 제가 어느 광산 회사의 광부인데 저 밑에 갇혔다면은 우리 회사의 내 동료들이 지금 불철주야 24시간 나를 향해서 파들어오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. 그것이라고 봅니다. 그 믿음이 없다면 이번에 이렇게 아흘에 동안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며칠 만에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번에 갇혔다가 생환해서 돌아오는 그 기적의 주인공 두 분은
이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. 반드시 온다. 지금 절반쯤 왔을 것이다. 아니 3분의 2쯤 왔을 것이다.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, 이 헤드랜턴이라고 해서 왜 광부들이 쓰는 이 안전모에는 앞에 이제 그 프레쉬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 배터리가 들어 있어서 계속 불이 앞부분을 밝힐 수 있도록 양손이 자유롭게 만든 그 안전모가 있는데 그 불빛도 나중에는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? 사방이 칠흑처럼, 정말 칠흑처럼 깜깜할 때 그 두 사람이 너무나 무서워서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? 엉엉 울었다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울고 나서 한 20분쯤 지나자 어디선가 쿵쿵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발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그 한 20분쯤 지난 다음에 저쪽에서 파들어 오는 사람이 요만한 구멍이 먼저 보이자 거기다 대고 형님! 왜냐하면요, 그 이 갇혀 있었던 그 나이 드신 조장 역할을 한 그 광부가 62세입니다. 62세. 그러면 광부들 중에서는 이제 연장자에 속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. 62세니까 저쪽에서 이 구조를 위해서 다가오고 있던 그 동생뻘 되는 그 동료 광부들이 안에다 대고 형님! 하고 부르는 겁니다. 아, 살았구나.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하나는 이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. 살아야겠다고 버티니 사라지더라. 우리 사회에는요, 사방이 절벽으로 막혀 있고 그 어디에도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는다고 느꼈다가 그러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자기가 최초에 세웠던 목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고 느낀 나머지 무릎이 꺾이고 낙담을 하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분들이 이런 뉴스를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. 결국은 이런 말도 있죠.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. 이번에도 이 밖에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파들어가는 외부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면은 이 내부에 있었던 광부 두 분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최선을 다해서 안에서도 밖을 향해서 곡괭이로 파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밖에서 파 들어가는 사람과 안에서 밖을 향해서 파 들어갔던 사람이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거였죠. 물론 밖에서 파 들어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파 들어갔겠습니다만 안에서 파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의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?